한국 드라마 시장에서 시즌제의 정착은 여전히 낯설고도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우 드라마가 한번 히트하면 그야말로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시즌을 이어가며 세계관을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닫힌 서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시즌 2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설령 후속 시즌이 나온다 해도 주연 배우가 교체되거나 몇 년의 긴 공백기를 가지는 탓에 흐름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모범택시 시리즈는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한계를 보란듯이 뛰어넘었습니다. 시즌 1과 2의 폭발적인 성공에 힘입어 시청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시즌 3로 당당히 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드라마의 성공을 넘어 한국형 프랜차이즈 수사물의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범택시 3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판받지 않는 악인들을 향한 사적 복수 대행이라는 핵심 테마를 유지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신해 무지개 운수 팀원들이 펼치는 통쾌한 응징은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대중에게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왔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가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허구의 악당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시즌 3 또한 시작부터 시청자들의 공분을 살만한 묵직한 사회적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대신해 주먹을 날리는 김도기와 무지개 운수의 활약은 여전히 유효하고도 절실합니다. 모범택시 시리즈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소름 돋는 현실 고발과 예지력에 있습니다. 지난 시즌 2에서 다루었던 해외 취업 빙자 감금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청년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로 유인한 뒤 여권을 뺏고 강제로 불법적인 일을 시켰던 그 에피소드는 당시에도 충격적이었지만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실제로 벌어진 유사 범죄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다시금 회자되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된 지 한참이 지나서야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이미 2023년에 드라마를 통해 경고되었던 범죄가 현실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모범택시가 단순한 오락물을 넘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다큐멘터리적 성격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범택시 3가 초반부터 꺼내든 에피소드 역시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이번 시즌은 무대를 확장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지개 운수가 국경을 넘어 일본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는 설정은 극의 스케일을 키우는 동시에 범죄가 더 이상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즌 2의 캄보디아 에피소드가 현실이 되었듯 시즌 3에서 다루는 일본 내 범죄 카르텔의 이야기 또한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드라마 속 픽션이 논픽션의 예고편처럼 느껴지는 섬뜩함이 시청자들을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일본과의 활발한 협업입니다. 모범택시 3뿐만 아니라 사랑 후에 오는 것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한국과 일본의 배우들이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물론 한국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대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일부 시청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 콘텐츠가 일본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무대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즐기고 문화적 교류가 잦아진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콘텐츠 비즈니스 측면에서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일본 배우들 입장에서도 한국 작품 출연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넷플릭스 등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콘텐츠의 파급력은 일본 내수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작품에 출연함으로써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니즈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번 모범택시 3에 출연한 카사마츠쇼 역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배우입니다. 그는 최근 영화 굿뉴스에도 출연하며 한국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바 있습니다. 연이어 한국 작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캐스팅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연기력이 탄탄하고 한국 제작진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극중 카사마츠쇼가 연루된 범죄 조직의 수법은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대부업체와 결탁하여 청소년들을 불법 도박 게임의 늪에 빠뜨립니다. 처음에는 돈을 따게 만들어 도파민을 자극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막대한 빚을 지게 만드는 전형적인 설계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깡패를 동원해 협박을 가하고 급기야 일본으로 끌고 가 성매매를 강요하는 끔찍한 범죄 행각을 벌입니다. 꿈 많던 청춘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이 악마 같은 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무지개 운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김도기가 일본으로 파견을 나가 이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을 어떻게 박살낼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시즌제 드라마의 생명력은 무엇보다 익숙함과 유대감에서 옵니다. 시청자들이 사랑했던 그 캐릭터들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고 세계관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만약 무지개 운수 멤버 중 한 명이라도 바뀌었다면 모범택시 특유의 맛은 크게 반감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시즌에도 택시 히어로 김도기 역의 이재훈을 필두로 리더 장성철 역의 김희성, 해커 안고은 역의 표혜진 그리고 최경구와 박진원 콤비인 장혁진, 배우람까지 원년 멤버가 모두 뭉쳤습니다. 이 완벽한 라인업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에게는 큰 선물과도 같습니다. 배우들 역시 시즌을 거듭하며 캐릭터와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이제는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인물이 되어 현장에서 뛰어노는 듯한 자연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행동대장 김도기,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든든한 방패막이 장성철, 예리한 정보력으로 눈과 귀가 되어주는 안고은, 그리고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극의 분위기를 환기해주는 감초 듀오 최주임과 박주임의 케미스트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특히 김도기의 다양한 부캐부 캐릭터 변신과
그 과정에서 묻어나는 특유의 병맛 코드는 자칫 잔혹할 수 있는 범죄 스릴러 장르의 유쾌한 쉼표를 찍어줍니다. 모범택시 시리즈는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도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는 영리한 드라마입니다. 시즌 3 역시 시작부터 9%대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명불허전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시즌이 모범택시의 마지막 운행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려는 제작진의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팬의 입장에서는 이 매력적인 다크 히어로들을 떠나보내기가 벌써부터 아쉽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화끈하고 통쾌한 복수극이 펼쳐지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악들에게 잊지 못할 참교육을 선사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